중국어 1번부터 봅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분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만 더해주면 사실 이 문제는 별로 필요 없는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기도 할 거고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를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치? 이런 문제로도 이제 시작을 하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오메가는 이제 세 주기마다 1이 될 테니까 오메가 2021제곱은 몇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냥 바로 오메가다라고 하면 되겠죠?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치? 왜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면 되느냐? 2021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문제 풀이 필요한 걸 쓰면은 오메가 2021 제곱은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 2021 제곱 플러스 오메가 2021 제곱분의 1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그러면 오메가 1은 오메가 세제곱이랑 같으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세제곱 해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와 같겠죠? 그치? 아까 오메가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한 허분이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기도 할 거예요. 따라서 얘의 값은 바로 마이너스 1로 나오겠다. 이건 쉽죠? 자, 다음에 2번 3x 플러스 y는 a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2y는 b, 1 다음에 이번 또 다른 공식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b라고 하자. 아이고 p가 아니라 b지. 자, 얘의 해가 일치한대요. 자, 얘네 둘의 해가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x를 얘네 일치된 해를 그러니까 공통근이라고 하겠죠. 공통된 해를 x는 p, y는 q라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여기다 식을 다 x 대신에 p, y 대신에 다 q를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숫자가 정해진 것만 딱 골라주면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2p 더하기 2q는 1, 그 다음에 p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런 연립방정식이 성립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서 p 플러스 q는 2분의 1 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p 마이너스 q, p 플러스 q 한 것이 마이너스 1 하고 나올 테니까 p 마이너스 q 한 것이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올 것입니다. 괜찮죠? 따라서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 따라서 p, 여기서 이제 p랑 q를 구해주면 p는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 나오고 q가 4분의 5 하고 나올 것이다. 따라서 이 p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공통된 근이 x는 마이너스 4분의 3 y는 4분의 5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a랑 b를 구하고 싶으면 얘네 둘을 각각 3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에 대해서 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넣어서 계산해주는 거 이제 빨리 할 테니까 옆에다 써주면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하고 나올 겁니다. 따라서 a, b의 값은 여기 곱해주면 a, b의 값은 바로 2 하고 나오겠죠. 자, 3번 2 곱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 조건을 나눠줘야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 x가 i의 2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여기 써주면 둘 다 마이너스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2가 1보다 크다 정리해주면은 얘는 x는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동시에 7보다 크다. 얘는 공통되는 범위가 아예 없겠죠? 그치? 공통되는 범위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일 때는 첫 번째 x 플러스 1은 그대로 나올 것이지만 x 마이너스 2는 여전히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고, 얘를 정리를 해주면 5x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얘는 x는 1보다 크다라고 크거나 같다 하고 나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얘랑 얘 공통된 범위를 구해주면은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로 x가 2보다 크다고 해서 모든 식이 다 절대값이 바로 그대로 나올 거예요.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1보다 크다. 얘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 한 것이 플러스 5가 아니지. 플러스 7 플러스 8이구나 쏘리. 8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공통되는 범위를 구해주면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따라서 이렇게 공통된 얘들은 공통된 범위가 아니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여야 되죠. 따라서 1은 x는 1 이상 7 이하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모든 x들의 합은 1 더하기 2 1부터 일부러 다 써주는 건데 1부터 7까지의 합이 되고 얘의 합은 28하고 나오겠다. 자, 4번이에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9a 하고 플러스 9a 하고 나왔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해가 아예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이차함수가 대략 어떤 모양이어야 할까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조차 만족하면 안 되니까 x축을 기준으로 fx의 모양을 그려봤을 때 정확히는 fx라고 하는데 y는 fx라고 해야 되겠죠? y는 fx의 그 대형이 항상 그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이차항의 개수는 얘는 당연히 1은 0보다 커서 패스가 되고, 그럼 이제 남은 조건이 판별식. 근데 이 경우에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겠죠? 짝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다.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9a가 0보다 작아야 되겠다. 0보다 판별식이 0보다 같아도 안 되겠죠. 정확히 0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축과 접하는 점에 한 점 생길 거라서 0인 fx가 0인 점이 하나가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범위를 구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9a는 0보다 작고, 그래서 0과 a는 9 사이. 0초가 9 미만인 그 정수 a의 개수는 8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5번은 바로 식을 문제 읽으면서 바로 식으로 쓸게요. 라면 전문점에서 한 그릇의 가격이 2,000원이고 2,000원이고 하루 200그릇 판매된대요. 그렇게 되는데 라면 한 그릇의 값을 100원씩 내릴 때마다, 그러니까 100원씩 X번 내릴 때마다 가격 판매량이 20그릇씩 늘어난다. 20그릇씩 X번 늘어날 것이다. 괜찮나요? 이렇게 한 것이 448,000원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 최대 몇으로 나눠줄 수 있느냐? 여기서는 100으로 나눠줄 수 있고 여기서는 20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총 2,000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2,000으로 나눠주면은 양변을 2,000으로 나눠주면은 식이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20-x 그 다음에 10 플러스 x 한 것이 2,000으로 나눠주니까 224보다 크거나 같아야 할 것이다. 괜찮나요? 그래서 얘를 쭉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00 한 것이 224보다 커야 되고, 다시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는 쉽게 나오니까 x의 범위는 4 이상 6 이하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이 x라는 것이 100원씩 몇 번 내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가격의 비중은, 가격의 그 변화는 2000-100x라서 4번이나 6번가 내릴 수 있으니까 1,400원 이상
1600원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1600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6번 A는 3,-4 B는 -2,1 이렇게 있는데 Y축의 점을 Y축 위의 점 P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럼 P를 0,B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치? 0,B라고 두면은 A, P의 길이랑 B, P의 길이가 같아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사실 루트가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런 점이 귀찮으니까 제곱이 같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죠. 그치? 길이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를 써주면 3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같다. 이런 2차 방정식 관점에 나올 거고요. 사실 하면 B 제곱항도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8B 플러스 25 B 제곱까지 사라진 경우에요. 그럼 마이너스 2B 플러스 5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것이고, 따라서 이때 B의 값은 다시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다. 10B는 마이너스 20 하고 나와서 B는 마이너스 2 하고 나올 테니까 이때 B의 값이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원하는 P의 좌표는 0,-2라고 할 수 있겠죠? 있고요. 점 P가 3,4에 있고 점 Q가 12,5에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POQ의 이등분선과, 그러니까 POQ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삼각형 POQ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POQ의 이등분선을 그려봅시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등분선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중선 정리에 의해서 여기 PQ와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R이라고 둬봅시다. 그러면은 중선 정리가 아니라 각의 이등분선 정리에 의해서, 이 말을 꼭 예를 들어 서술형을 한번 써주셔야 되겠죠? 각의 이등분선 정리에 의해서, 자, OP 대 OQ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 PR 대 RQ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근데 OP의 길이는 몇입니까? OP의 길이는 5, OQ의 길이는 13 하고 나올 겁니다. 따라서 PR 대 QR이 5 대 13 하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뭐 요걸 가지고 P의 좌표를 구해도 되긴 되지만 얘를 한 줄 더 해석해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R은 성분 PQ를 5 대 1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렇다면은 R을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정확히 R의 X좌표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R의 X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R의 X좌표를 A분의 B라고 뒀으니까 여기를 계산해주면 5 더하기 13분의 B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줘서 이 부분을 계산해주면 2분의 11 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A는 2, B는 11 하고 나올 테니까 B 빼기 A의 값을 구해주면 9 하고 나오겠네요. 자, 그림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여기 무게중심의 좌표가 5,4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둬볼게요. A의 좌표를 정확히 모르니까 A, B라고 둘 거고 B의 좌표를 잘 모르니까 C, D라고 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이 5,4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려면은 A 더하기 C의 값이 15. 정확히는 이제 그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에서 나온 거겠죠? 조금 자세히 써보면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 G를 2라고 했을 때 G가 2니까 2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3분의 0 더하기 A 더하기 C, 3분의 0 더하기 B 더하기 D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 여기서 관련된 공식을 끌어내주면 A 플러스 C는 15, 그 다음에 B 플러스 D는 12라는 두 가지 공식이 일단 나올 겁니다. 괜찮죠? 그치? 자,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을 봅시다. OA를 2대1로 매분하는 점. C는 O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외분은 여기에 정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OC 대 AC가 2대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OC 대 AC가 2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말인즉슨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OA의 길이랑 AC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비율로 치면은 방금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OA의 남은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이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대 1, 즉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같은 논리로 D에 대해서도 써주면 D는 O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위에 한 것처럼 똑같이 거쳐서 논리 과정을 거쳐서 OB와 BD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외분점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C의 좌표는 2A, 2B 이렇게 나올 것이고 D의 좌표는 2C, 2D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OA랑 AC랑 같고 OB랑 BD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삼각형 OCD 여기 삼각형 OCD 전체를 한번 봅시다. 그치? 삼각형 OCD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성분 BC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OB와 BD가 같고 OA와 AC가 같다라고 했어요. 한 꼭지점 C와 OD 반대편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이죠. 그치? 한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중선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리고 또 비슷하게 AD 역시 한 꼭지점 D와 그에 대당한 OC의 중점을 이은 선이다. 그래서 AD 역시 중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얘네 둘의 교점, 얘네들의 교점 우리는 E라고 했죠. E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중선의 여기가 E네. 아까 그럼 내가 여기 E를 잘못 썼구나. 미안해요. 여기는 그냥 G라고 쓸 걸 그랬다. 자, E는 여기에서 중선의 교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중선의 교점이 어떤 특수한 점의 정의입니까? 이게 무게 중심이란 이야기죠. 따라서 E는 삼각형 OCD의 무게 중심이다. 자, O는 0.0,0이고 C랑 D의 좌표가 2A, 2B, 20,2D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죠? 따라서 E의 좌표는 3분의 2의 A 더하기 C, 3분의 2의 B 더하기 D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아까 15, 12하고 다 주어졌으니까 5,4의 2배 해가지고 10,8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주면은 P 더하기 Q의 값은 18 하고 나오겠죠. 여러분 본 문제일 겁니다. 옛날 교육청에 한 10년, 한 8년? 2014년인가 19년 교육청 문제인데 여기서 많이 본 거예요. 자, A가 0,3이고요.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9,-9. 그 다음에 C의 좌표가 4,0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AC의 길이랑 AD의 길에 같도록 D를 잡고 CD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BC의 연장선상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AC의 길이는 되게 간단하게 5하고 나오겠죠. 그치?
AC의 길이가 AD의 길이와 같을 것이고 얘의 길이가 5 하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 5 하고 나올 것이고 또 하나 굳이 구해주면은 AB의 길이가 몇이 나오겠습니까? AB의 길이를 구해주면은 13 하고 나올 겁니다. 피타고라스 점 5, X좌표가 5만큼 차이 나고 9만큼 Y좌표가 13이 아니라 미안. 계산 잘못했다. 15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미안. AB의 길이가 1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삼각형, 이 안쪽 삼각형 BCD와 그 전체 삼각형 BPA가 서로 닮음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얘네 둘의 닮은 B는 정확히는 여기 요만큼이 10이니까 10대 15 닮은 B는 2대 3 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 말인즉슨 여기에서 BC 대 BP가 2대 3일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BC의 길이가 2만큼이면 BP의 길이가 3만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를 좀 비율을 P에 대해서 나오도록 바꿔오면은 BP 대 CP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나오겠습니까? BP의 비율은 여전히 3이 유지가 될 것이고 CP의 비율 3대 2니까 나머지 비율이 1만큼 나오겠죠? 따라서 BP 대 CP는 3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해석을 해주면 P는 선분 BC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공식에다 집어넣어 주면은 그래서 그냥 쓰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3-1분의 3 곱하기 4-1 곱하기 -9 콤마 3-1분의 3 곱하기 0 그 다음에 빼기 1 곱하기 몇이냐? -9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T는 2분의 21, 2분의 9 하고 나올 겁니다. 계산상 이렇게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얘가 알파, 얘가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주면 15 하고 내가 벌써 잘못 썼구나. 10번이에요. 점 A라는 점이 A, A 플러스 2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점 B가 4, 8이랑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직선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보면은 4 마이너스 2분의 8 마이너스 4 해서 3분의 2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를 계산해주면 한 점을 둘 중에 집어넣어서 나머지 y절편을 구해주면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6하고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직선 BC의 길이가 직선 BC의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점 A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집어넣어주면 A 플러스 2는 3분의 2A 플러스 3분의 16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구해주면은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A는 10하고 바로 나오겠다. 점 4,3에서 어떤 점이에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 M2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4,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해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4,3은 요 원 위에 점이 아니잖아요. 그치? 원 위에 점이 아니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4,3을 지나는 직선 그냥 직선을 하면 돼요. 여기를 지난다고 해야지. 근데 기울기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두면은 y-3은 m 곱하기 x-4 이렇게 둘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mx-y-4m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올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치?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접선해야 되니까 접선이라고 하면은 원의 중심이 0,0이고 원점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가 정확히 반지름 3과 같으면 되겠죠. 3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4m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제곱해서 곱한 다음에 제곱해주면 9의 m제곱 플러스 1은 16m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9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7m제곱 마이너스 24m은 0 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m1은 0, m2는 7분의 24 하고 나와야 되니까 둘 사이의 합은 7분의 24 하고 구할 수 있겠죠. 혹시 이게 안 구해질 수도 있겠죠. 안 구해주면 근각의세 관계로 바로 끝낼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 나오니까 그냥. 자, 12번이에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2x는 0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중심과 반지름이 보이도록 적당히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중심은 6,0이고 반지름이 6인 원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그치?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원이 나올 겁니다. 6,0에서 중심이고 정확히 반지름이 6인 원이 될 거예요. 이 원현 중에 1,0을 무조건 지나는 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현을 되게 의미적으로 많이 그릴 수가 있을 텐데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가장 최소가 되려면 길이가 최소거나 최대인 경우만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다 일일이 구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가 될 때는 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최소가 될 때 이때는 1,0을 지나면서 현의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언제 해야 되면은 지름과 수직하게 갈 때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지름과 수직하게 갈 때 이렇게 될 테니까 한번 그려주자. 반지름의 길이는 6이고 6,0이랑 1,0을 항상 지나야 되니까 거리는 5만큼이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이때 한 현의 절반의 길이는 몇이 나오겠습니까? 루트 11이 하고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현의 길이의 최소값은 2 루트 11 하고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왜 그렇죠? 중심을 지나는 원은 현을 수직 2등분 하니까요. 괜찮습니까? 여기의 길이랑 밑의 길이가 같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러면 2 루트 11은 대략 몇 정도입니까? 2 루트 11은 6과 7 사이니까 6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최대일 때를 구해봅시다. 최대일 때는 언제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름 그 자체일 때가 최대겠죠. 그치? 따라서 최대인 경우는 지름과 같으니까 12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현의 길이 자체를 부등식으로 표현하면은 2 루트 11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을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생각해 줘야 되겠다. 현의 길이가 정수가 된 자연수인 점을 구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는 6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7, 8, 9, 10 11이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현의 개수가 몇 개씩 있을까요? 2개씩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6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정확히 2 루트 11인 경우에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건데 7이 되는 경우는 조금 더 옆에다 그려보면은 7이 되는 경우는 뭐 이렇게 혹은 이렇게 여기 좀 이렇게 진하게 해서 현의 길이가 7이 되는 경우가 총 2가지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림이 너무 더럽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위로 그래프가 기울기가 양수일 때 7인 경우랑 길이가 음수일 때 7이 되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개 있을 것이고, 근데 정확히 12가 되는 경우에는 한 개밖에 없겠죠. 지름을 지나는 점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치? 그래서 12일 때는 한 개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합쳐주면 2 곱하기 5 더하기 1 해서 11개 있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직선 L은 ax-y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고, 또 다른 직선 M은 4x 플러스 ay 플러스 3a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a가 0일 때, a가 0일 때 기억을 한번 봅시다. a가 0일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l은 여기 l이 없으니까 y는 어떤 식이 나올 거고, y는 어떤 식이 이렇게 나오면은 y는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테니까 y는 a 플러스 2라는 식은 뭐의 평행이에요? y축에 수직하다 혹은 x축에 평행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치? 그리고 이때 m은 여기 똑같이 넣어주면은 x는 4분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앞에다 쓰자. 마이너스 4분의 3a 플러스 8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얘는 x축에 수직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y축에 평행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L과 M은 서로 수직하다라고 할 수 있어서 기억은 참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다음에 니은을 보자. 자, 니은. 직선 L은 A의 값에 관계없이, A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이야기는 A에 대한 항등식처럼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L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A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A의 값에 관계없이 x 플러스 1이 0이고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0이면 되니까 이때 동시에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2 하면 될 것이다. 그치? 그래서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라고 할 수 있어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괜찮죠? 네, 서술형 많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자, 디귿. 사실 디귿을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치? L과 M이 평행이 돼야 한다. L과 M이 서로 평행해야 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그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나온 걸 평행하려고 하면 조건이 성립해야 되겠죠? 4분의 A가 A분의 마이너스 1과 서로 같아야 되는데 뒷부분 상수항끼리의 비율은 서로 달라야 된다. 3a 플러스 8분의 a 플러스 2와는 서로 달라야 된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래서 이 부분만 풀어주면은 a 제곱이 마이너스 4하고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이러면 a는 당연히 이러면은 이걸 만족하는 실수 a는 존재하지 않죠. 그치? 실수 a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디귿 역시 참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치? 자, 14번 문제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6이라는 원이랑 직선 y는 fx, 여기서 fx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y는 fx라는 직선의 식이 2, 4분면 위의 점 P에서 접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P의 좌표를 A, B라고 둘 수 있을 건데 얘가 2, 4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 4면 위에 있으려면은 X좌표에 해당하는 A가 음수, Y좌표에 해당하는 B가 양수 이렇게 나와야 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당연히 얘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6이라는 식이 성립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때 fx는 원 위의 점 a, b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ax 플러스 by는 36 한 것이 이것이 fx일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앞에 fx 써놨으니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fx니까 y는 fx 식꼴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y는 fx 꼴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36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f-6 곱하기 f6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x 대신에 6과 마이너스 6을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6부터 집어넣으면 b분의 6a 플러스 b분의 36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b분의 마이너스 6a 더하기 b분의 36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b분의 36 플러스 6a 곱하기 b분의 36 마이너스 6a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b제곱분의 6의 제곱 다 6으로 묶으면 6의 제곱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36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에서 6도 묶어주고 여기서 6도 묶어준 다음에 얘 둘을 6의 제곱으로 빼낸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렇다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36 마이너스 여기에서 a 제곱이 36 마이너스 a 제곱이 뭐랑 같느냐? b의 제곱과 같으니까 얘를 b의 제곱분의 6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해서 나눠서 6의 제곱 즉 36이라고 되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식 없이 그림 그리지 않고도 바로 계산만으로 끝낼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직선 fx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즉 원의 접선의 공식, 원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공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본 문제였다.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으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의 중심과 관련이 있죠. 그치?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냐?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원의 중심이 어떤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점은 a, a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2, 3면에서 접한다라고 하면은 얘 점은 뭐 마이너스 a, a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지. 반지름도 당연히 a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괜찮나요? 그치? 요런데 3, 4면, 4, 4면 이런 걸 모두 다 그려주면은 중심이 y는 x거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반지름은 한편 x좌표 혹은 y좌표의 절대값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에 다 괜히 지웠네. 이렇게 하나만 예를 들어오면은 중심이 한 얘만 더 그려보면은 이렇게 x축 y축의 일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을 때 이렇게 접하면은 요 중심이 일사분면에 있으면 요 위에 있는 모든 점은 x축 y축 혹은 일사분면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중심이 이런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절대 1사분면에서 다른 사분면으로 침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2사분면에 있다고 하면 다 2사분면의 x축 y축에만 있을 것이고 3사분면에 있다고 하면은 축이나 3사분면 4사분면에 있다고 하면은 축이나 4사분면 이렇게만 위치할 것이다. 다른 사분면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괜찮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몇 사분면의 점입니까? 3사분면의 점이죠. 그치? 3사분면 점이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원의 중심 역시 3, 4분면에 위치할 것이다. 이렇게 문제의 조건을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의 중심을 이렇게 두어보자. 3, 4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치? 그리고 반지름도 a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식을 써보면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이 a 제곱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된대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써주면은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식을 풀어서 쭉 정리를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a는 1 또는 a는 5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중심이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4 루트 2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간단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삼성면 위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위에 점에 이렇게 있거나 혹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여기에 점에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는 4 루트이고요. 자, 이 두 점과 마이너스 2, 4를 꼭지점을 해야 돼. 마이너스 2, 4니까 저 위에 있을 겁니다. 여기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을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밑변을 여기 두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여기라고 하면은 여기에 높이를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요? 여기에 두 점을 잇는 직선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우리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치?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일 테니까 x 플러스 y는 0과 이 마이너스 2, 4 간의 점과 직선의 거리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거리 d는 루트 2분의 C 플러스 하니까 절대값 2가 되어서 루트 2 하고 나올 겁니다. 여기의 길이가 루트 2 하고 나온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치? 내가 좀 높게 잡아서 그런가? 어쨌든 이렇게 루트 2 하고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넓이를 구해주면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해서 4만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선분 OABC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12고 그 다음에 C와 D와 E가 OC랑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C, D의 길이는 4하고 나올 거고 B, E의 길이도 4하고 나오겠죠. 그치? 자, 다음에 OF의 길이, 여기 F를 안 그렸네. OF의 길이가 5만큼이라고 했고 요 O랑 F가 PQ, 접은선 PQ에 따라서 접혀서 옮겨진 점이 O'과 F'이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QAOP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둘 것이냐? 자, 보조선을 두 가지 그려줘야 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상 보조선을 어떻게 그려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는 문제예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보조선을 어떻게 그리느냐? 첫 번째로 보조선을 두 개 그려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O와 O'를 잇는 직선을 그려줘야 되고요. O와 O'과 선분 PQ의 교점을 이렇게 그리고 얘와 PQ와의 교점을 R이라고 둡시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는 O와 O' 사를 이렇게 있고 여기 만나는 점을 R이라고 두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점 Q에서 OC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러니까 수선의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린 수선의 발을 QR 있으니까 다음에 S다라고 합시다. Q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여기를 S 이렇게 두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각도 계산을 좀 해볼까요? 자, 여기 OR, O' 여기는 무슨 각도가 될까요? 일단 당연한 이야기지만 OP와 O'P는 당연히 같겠죠. 접은 거다 보니까 길이가 같겠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둘 것이냐? OP의 길이를 A라고 둘 겁니다. 이렇게 A라고 둘게요. 그러면 여기 O'A의 길이도 A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접었으니까 당연히 각도가 똑같겠죠. X다라고 표시를 해봅시다. 그치? 그러면은 어떤 식이 성립을 하느냐? O'과
OP와 O'P의 길이가 같고요. 동시에 각도, 각 OPR과 각 O'Pr의 각도가 X라는 크기로 똑같아요. 오케이? 다음에 PR은 서로 공통이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결론이 무엇이냐? 첫 번째 결론이 삼각형 OPR과 삼각형 O'Pr이 서로 합동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PRO 여기 두 개는 서로 직각이 되겠죠. 직각삼각형의 합동이다. 이렇게 ASA 합동이고 직각삼각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직각 X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이 삼각형의 한 각을 동그라미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 때는 동그라미 더하기 X의 합은 90도 이렇게 나오겠죠? 삼각형의 내각이니까.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와 똑같은 것이 어디가 있느냐? 요 위에 PO'R도 동그라미 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자, 여기를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다음 스텝이 뭐냐면은 여기 삼각형 QSP를 보는 거예요. 삼각형 QSP를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PSQ는 당연히 수선의 발이라고 했으니까 직각이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 SPQ가 접은 각도 X와 똑같죠? 그치?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나머지가 직각이고 X니까 나머지 한 각이 동그라미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삼각형 QSP가 완전히 합동이네. AA고 자, 아까 전에 각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시 동그라미 각도가 정확히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각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OC의 길이랑 QS의 길이가 같죠? 그치? 그러니까 보면은 직각 동그라미와 그 사이에 한 변과 그 양쪽 끝 각이 같은 경우죠. 그치? 그래서 잘못 얘기했어. 우리 ASA로 합동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미안해, 내가 조금 더 했어야 됐어. 여기 근거도 한번 다시 써볼게요. 너무 파란색으로 쓰죠. 자, 90도가 각 QSP와 각도 O 얘가 9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점인 각도가 PQS가 O'C 이렇게 되고 얘가 동그라미랑 같고요. 동시에 QS와 OC의 길이가 같으니까 한 변의 길이 12로 같기 때문에 얘는 ASA 합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결론은 PS의 길이를 B라고 두었다면 OC의 길이도 O'C의 길이도 B다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그 닮은 조건 닮은 합동 조건 두 개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윗부분만 한번 그려볼게요. O'P의 길이는 A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O'C의 길이는 B 하고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PC의 길이는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POP의 길이가 A였으니까 PC의 길이는 12-A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리고 자, 여기 PO' 요 밑으로 쭉 내려가는 길이는 여기 점 O 쪽을 이렇게 접어서 올린 거기 때문에 똑같이 각도가 직각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각도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에 각도를 이렇게 두 개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F'이 똑같이 이렇게 대칭해서 옮겨간 거니까 OF가 O라고 했죠? O', F'의 길이도 똑같이 O가 유지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냥 옮기기만 한 거니까.
자, 그리고 B2의 길이가 아까 전에 몇이라고 했어요? 4라고 했죠? 그러니까 B2의 길이가 F로 쭉 이어진 F에서 수선을 냈을 때 여기의 길이가 4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평행하게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도 직각이 될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5, 3 직각이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3하고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직각하고 나머지 각도를 여기를 뭐 세모라고 두면은 이렇게 여기서 각도 이렇게 된 거 더하기 세모 한 것이 90도라는 결론이 나와서 둘 사이 말하자면 F에서 내린 여기를 H라고 할까요? 그러면 삼각형 O', F', H와 삼각형 O', F' 들어가야지 C, P, O' 이렇게가 서로 닮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각도들이 다 같기 때문이죠. A 닮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식이 성립하겠죠. 자, 3대 4대 5는 3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각과 동그라미 사이, 직각과 그 두 개 사이 12-a 대 그 다음에 4에 해당하는 부분이 직각과 나머지 세모, 여기 세모 각도 부분, 그래서 B 대 그 다음에 A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런 비율이 성립할까? 얘를 이제 하나하나씩 쪼개면 3대 4가 12-a 대 B 이렇게 나올 거고요. 3대 5가 12-a 대 A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A와 B를 쉽게 구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A는 2분의 15 하고 나오고요. B는 6 하고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이렇게 A와 B의 길이를 구했고, 그런 다음에 다시 원래 삼각형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원래 이제 사각형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원래 사각형에서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사각형 OAQP 이렇게를 구해야 돼요. 그치? 그러면 OP의 길이 알고 OA의 길이 12로 주어져 있죠. 그치? 그럼 뭘 하나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QA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다. 근데 QA는 아까 B라고 A하고 잡은 거에서 보면 AQ의 길이는 A에서 B를 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치? 여기 길이 A, B만큼이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요건 맨 마지막에다 쓰자. 사각형 OAQ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B, A지? A의 길이에다가 A-B를 한 번 더 더하고 곱하기 12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얘는 54하고 나오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좀 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조선을 O'과 Q에서 S 내려서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걸 보이는 걸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거의 자동적으로 나와요. 이거 말고는 다른 방식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요. 지금 이거만 해도 충분히 어렵잖아. 그렇지? 닮음이나 이런 거 끌어내는 것도 어렵고 합동도 끌어내는 게 어렵단 말입니다. 이거를 거의 외우다시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오늘의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죠? 자, 17번 볼게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랑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그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mx-y 플러스 n은 0 이런 식의 일반형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런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의 중심이 0,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3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까지 중심인 마이너스 3,0까지의 거리가 2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의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n의 값이 3 하고 나올 것이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m 플러스 n 한 것이 2 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식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m근에 대한 연립 2차 방정식처럼 나와서는 복잡하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치? 그래서 그냥 풀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 자, 여기 두 식에서 모두 공통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모두 공통되어 있죠. 그치? 그래서 이 두 식을 어떻게 정리해줘야 되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하고 정리한 다음에 그 두 개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줍시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3분의 절대값 n 하고 나올 거예요. 괜찮나요? 그치? 두 번째 식에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n 플러스 n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얘네 둘을 묶어주면은 3분의 절대값 n이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n 플러스 n과 같다. 괜찮나요? 그치? 양변에 6을 곱해주면은 2 절대값 n이 3 곱하기 마이너스 3n 플러스 n과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절대값을 안으로 강제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겠죠? 이렇게 해줘도 괜찮겠다. 괜찮나요? 그치? 자, 그리고 이렇게 절대값 A가 절대값 B와 같다. 이런 걸 어떻게 풀어주면 좀 빨리 풀 수 있습니까?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다. 이 식을 빨리 푸는 방법은 둘 다 절대값을 쓴 다음에 나머지 하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9를 붙여서 두 개를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 마이너스 9n 플러스 3n이 플러스 마이너스 2n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 두 개를 각각을 풀어주면은 이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9m이 n이거나 또는 9m이 5n이거나 이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 둘을 각각 나눠서 풀어보러 갑시다. 첫 번째로 n이 9m과 같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9m이 5n과 같다 이렇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그 n이 9m과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여기 식에다 넣어주면 빨리 풀 수 있겠죠? 그치?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9m이 3 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9m제곱 플러스 9가 81m제곱 하고 나오겠네요. 따라서 m제곱이 8분의 1 하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m제곱이 8분의 1 하고 나올 것이다. 왜? 그러면 굳이 m을 다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8mn이잖아요. 8mn인데 n이 9m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72m 제곱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72m 제곱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9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 답이 나왔고요. 9m이 5n이다 라고 했으면 이걸 똑같이 첫 번째 식에다가 넣어줍시다. 그러면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절대값 n이니까 5분의 9m 하고 나올 겁니다. 얘도 제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 3분의가 빠졌구나. 여기다 3을 이렇게 곱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제곱해주면은 9m제곱 플러스 9가 25분의 81m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m제곱은 하고 정리를 해주면 m제곱을 하고 정리해주면 이런 식이 나온대요. 마이너스 이거 그냥 이렇게 쓰자. 그냥 다시 접해 정리해주면 144m제곱 플러스 25는 0 하고 나올 거래요. 뭐 소리 식을 이상하게 쓰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m제곱이 음수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뭐 계산을 뭐 해주도 안 해주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럴 때 m제곱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유도 굳이 쓰라고 하면 m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여기에 9만 적어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18번이에요. 자, 18번은 PA, B가 두 점으로부터,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을 써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뒤에다 주면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3 절대값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5 한 것과 두 번째식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절대값 2a 마이너스 3b 플러스 5 한 것이 서로 같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두 개가 그냥 이렇게 사라질 수 있죠? 똑같은 루트 13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다시 쓰면 절대값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5와 2a 마이너스 3b 플러스 5가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개의 절대값이 같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냐? 그냥 지금 바로 이렇게 아까 전에 한 것처럼 하나의 값이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5가 나머지 하나 2a 마이너스 3b 플러스 5의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 결론이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로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5가 그대로 2a 마이너스 3b 플러스 5와 같을 때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이고 0이지 소리.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여기를 정리해주면 a 플러스 5b가 10 하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a, b가 정수여야 된다 그랬죠? a, b가 자연수여야 된다고 했죠? 자연수인데 a 더하기 5b가 10이 되는 경우를 찾으라라고 하면은 a, b가 5,1 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경우가 없겠죠? 그치? b가 2가 되거나 0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식을 보면은 b는 5a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가능한 a, b의 개수가 자, a가 1일 때 1,5, 2,10, 3,15 그 다음에 4,20 뭐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괜찮나요? 그치? 몇 개만 더 써보자. 이렇게 된 김에 5,25 그 다음에 6,30 이렇게 갈 거예요. 자, 6,30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A, B의 곱이 180이겠죠? 그치? 그리고 다음 걸로 가보면 7,35인데 딱 봐도 30 곱하기 7은 200을 넘겠죠? 그치? 그래서 니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때 가능한 거 여기 6가지 위에 5,1 한 가지 해서 총각은 7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19번이에요. 일단 쓰고 나서. 이걸 하고서 남는 시간이 별로 없네. 자, 19번 빨리 볼게요. 무게중심이 어떻게 구하냐? 이건 다들 알고 있겠지만은 자, 무게중심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무게중심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무게중심의 정의 무엇입니까? 중선의 교점이죠. 그치? 그래서 중선의 교점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을 텐데 이걸 중선의 교점이라고 고지고대로 하면 조금 복잡할 거예요. 무게중심의 성질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어야 되죠.
무게중심의 성질 중에 하나는 무게중심은 중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라는 성질이 있다라고 했어요. 괜찮습니까? 이 두 가지를 써야 되겠더라. 자, 그럼 첫 번째로 중선을 구해야 되면은 BC의 중점을 구해줍시다. 중점을 M이라고 하면은 얘는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M은 2분의 x2 플러스 y, x3, 소리, 왜 y가 들어가냐. 그 다음에 2분의 y2 플러스 y3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을 할 건데 무게중심 G는 AM, 이게 중선이죠? 그러니까 여기 AM이라고 쓰기 전에 앞에다가 중선 AM을 2대1로 내분한다 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여기 공식에다 집어넣어 주면은 G는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2분의 x2 플러스 x3 플러스 1 곱하기 x1 나머지도 똑같이 y에 대해서도 사실 식은 형태는 똑같겠죠? 그치? 그렇게 되어서 다시 한번 G를 써주면 3분의 x1, x2, x3 분의 3분의 y1, y2, y3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A, B, C 좌표가 다 주어져 있고 PA 대 PB 대 PC가 4대 2대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숫자 3개가 그러니까 숫자 3개가 이렇게 비율이 연달아서 있는 경우로 있을 때는 계산을 해주기가 되게 애매하죠. 우리가 잘 아는 건 비율이 2개일 때뿐이니까 몇 대 몇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니까. 그럼 얘도 뭐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과 비슷한 유형으로 쪼개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쪼개고 뭐 이렇게 쪼개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 PA 대 PB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된답니까? 이것이 4대 2 그러니까 바로 바꿔서 2대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PA 대 PB가 2대 1이다. 사실 우리는 이게 뭐라고 알고 있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죠? 그치? 근데 이렇게 계산도 한번 해봅시다. 얘를 제곱을 해주면 PA의 제곱 대 PB의 제곱이 4대 1 하고 나올 거예요. 괜찮나요? 이때 우리는 P의 자취를 구해서 x, y라고 두면 혹은 a, b라고 그냥 마지막에 바꿔도 되고요. 이거는 뭐 저기 취향대로 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이것이 뭐라고 하냐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서 소거를 바꿔도 되겠다. 이렇게 써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어떤 식이 나오냐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하고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치? 뭐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서술형으로 써야 되면 이 과정을 무조건 거쳐줘야 된다. 괜찮나요? 그치? 여기에서 이 문제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서술형일 때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용하면은 A랑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랑 외분하는 점을 구해주면 되겠죠?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마이너스 1,0이고 외분하는 점이 3,0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그치? 이거는 서술형에서는 쓰면 안 돼요. 객관식에서만 쓸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이 얘기해주면 상관이 없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PA, PB를 봤으니까 두 번째 PB 대 PC가 2대 1이 되는 원을 구하러 가봅시다. 얘도 똑같은 논리를 해주면 되겠죠? PB의 제곱 대 PC의 제곱이 4대 1이다. 이걸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4PC 제곱이 PB의 제곱과 같음으로 쭉 정리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으니까 해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x-3분의 4C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3분의
2C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그냥 계산이니까 쭈르륵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 말하자면 그냥 연습 과정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죠. 자, 이렇게 있을 때예요. 자, 그러면은 요 원과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입니까? 중심이 3분의 4C, 0에 있고요. 반지름이 3분의 2C인 원일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요 두 원이 점 P가 존재하려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점 P가 존재하려면 식을 뭐 이렇게 해봅시다. 얘는 편상 1번 원, 2번 원 이렇게 생각을 해주자고요. 그치? 1번과 2번 원이 교점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이 이 1번 원은 무조건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어. 더 이상 바뀌지 않는데 2번 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면은 1번 조건을 만족한 애들은 요 원 위에만 있을 거고 2번 조건을 만족한 애들은 요 위에만 있으니까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어떤 식이어야 되냐? 예시를 들면 뭐 적어도 이런 모양이어야 여기 두 개의 점에서 P가 4대 2대 1임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만 이렇게 만날 것이냐? 이거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자, 요거는 사실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진 원과 그 원의 위치관계 같은 건데 이걸 이제 요약을 해서 풀어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어떤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 거냐? 첫 번째로 x가 0인 부분, 즉 2, 3, 4 보면 이쪽에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쪽에서 외접할 때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외접해야 되면 어떤 경우일 것이냐? 정확히 이렇게 외접하는 경우를 따질 수가 있겠죠. 그치? 이때는 뭐라고 해주면 될까? 여기 중심의 좌표가 1,0이랑 1,0 그리고 반지름이 2라고 할 거니까 여기랑 3분의 4C, 0이랑 반지름 3분의 2C 하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나요? 그치? 그렇다면은 이때 어떤 조건이 성립하느냐? 절대값 3분의 2C 더하기 2 한 것이 둘 사이의 거리 1-3분의 4C의 절대값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이때 당연히 왜 그러냐? 그리고 X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C도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돼 있을 때를 구해주면 되겠다. C가 0보다 작다는 점에 주의해서 이렇게 구해주면은 계산 과정을 생략을 하고요. 이때 C는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이렇게 접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느냐? 내접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접하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녹색경으로 그려졌을 때 내접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둘의 그 반지름의 길이를 뺐을 때 둘 사이의 거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C를 구해주면은 이때 C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나요? 그치? 뭐 이건 구해주는 건 계산을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만나야 되면 요 사이 뭐 원이 대략 이렇게 그려질 때 만날 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 둘 사이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왜 등호가 성립할까요? 왜 등호가 성립할까요? 서로 정확히 외접해서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내점이나 외접하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한 점에서 만나는 요 한 점이 P가 될 수 있으니까요. 괜찮나요? 존재는 하잖아. 그치?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는 어떤 경우를 따져야 할 것이냐면은 x가 0보다 크다. 즉 1, 2, 4분면에서 만나는 1, 4분면, 4, 4분면에서 만나는 경우를 체크를 해볼 거예요.
이 이야기는 C가 0보다 크다일 거고 이때 여기도 외접하는 경우랑 내접하는 경우가 따로 나눠져 있겠죠. 괜찮습니까? 외접하는 경우라면은 대략 이런 경우일 거예요. 그치? 그래서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이때 C의 값은 외접하는 경우가 2분의 3 하고 나올 것이고요. 내접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내접하는 경우는 이때 C의 값을 구해주면은 이런 내가 잘못 그렸네. 쏘리. 여기에 2 잘못 썼어요. 미안. 외접할 때가 2분의 9 그리고 내접할 때가 2분의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즉 C가 2분의 3일 때 정확히 이렇게 접할 것이고 C가 2분의 9일 때 정확히 이렇게 외접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요 사이 어딘가에서 적당히 이렇게 두 번째 원이 이렇게 그려질 때 만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범위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2분의 3 이상 2분의 9 이하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전과 똑같은 논리로 등호가 들어간 이유는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나도 요 점이 P 하나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범위는 두 가지를 모두 합친 이야기가 될 것이다. 나중에 영상 올릴 때 이 부분 내가 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자세하게 올릴게요. 그걸 한번 참고해 주세요. 알았죠?